그죠? 저번 시간에 등차 수열을 했죠. 수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규칙을 구하는 건데 일반 항이나 합에 대해서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일반 항을 구하면 등차 수열은 첫째 항하고 n-1개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SN을 구하면 2분의 n에 2a 더하기 n-1돼요. 이건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보다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귀납적 정의라 그래서 그지? 관계식을 얘기한 거. 다음 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전의 항에다가 d를 더하면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요거랑 등차 중앙을 나타내는 n번째 항과 그걸 하나 건너뛴 n 플러스 2번째 항을 합하면 가운데 항의 2배가 됩니다. 즉 평균을 내면 가운데가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으로 사실은 이제 많이 문제를 접근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한 거지만 여기가 A에 n 플러스 K라고 하자. 에서 A n항을 빼면 D가 K번 더해져. 맞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거에 이제 저번 시간 수업할 때는 AM에서 A n항을 빼면 M 빼기 N만큼의 공차가 더해진 거야. 뭐 이런 얘기였죠. 그죠? 그래서 뭐 A 15항에서 A 9항을 빼면 15에서 9 빼면 6칸이죠? 그래서 공차가 6개 더해진 거야. 6D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좀 하는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등차 수열의 이제 중앙, 등차 중앙이라고 부르죠. 이 등차 중앙의 성질이 등차 수열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거까지가 이제 저번 시간에 한 거죠. 자, 그거를 하고 나면 이제 등비 수열을 하게 되죠. 등비 수열은 정의가 일정한 수를 곱해서 얻은 거예요. 얻은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은 약 1차함수적인 형태를 띠는 반면에 등비 수열은 지수함수 형태를 띠어요. 그래서 값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값을 뭐 이제 특정 값 이상으로는 막 구하라기보다 등차 수열을 어떻게 약간 지수 형태로 나타나죠. 그럼 어쨌든 우리가 이걸 이제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부르고 이 값을 r이라고 하죠. r은 어떤 값이 됐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0이 되거나 1이 되거나 그러면 좀 의미가 없어져. 그러니까 어떤 수열 첫째 항이 3인데 공비가 만약에 0이면 그 다음부터는 뭘 곱해도 0이죠. 그렇죠? 0에다 0 곱하면 0이고 0에다 0 곱하면 이게 좀 의미가 없고 공비가 만약에 1이라 그러면 계속 3, 3, 3, 3, 3 나오는 공차가 마치 0인 거와 같은 수열이 돼서 가능은 하지만 의미는 좀 없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등비 수열하면 이런 등비 수열도 존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본질적인 어떤 질문을 물어볼 때는 고민해 봐야 돼.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걸 알아야죠. 자, 그럼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봅시다.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째 항을 A라고 놓고 두 번째 항을 세 번째 항을 이렇게 이제 그 규칙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죠. 3개 정도면 규칙을 구할 수 있겠죠. 좀 하나 더 할까? 첫째 항을 A라고 하면 두 번째 항은 공비 R을 곱한 거니까 AR이 돼요. 맞죠? 세 번째 항은 여기다 또 공비 R을 곱하는 거니까 AR 제곱이 될 거고 여기다 또 R을 곱해서 이게 되는 거니까 AR 세제곱이 되죠. 이쯤 되면 이제 규칙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항은 그냥 A고 두 번째 항은 공비가 하나 곱해져 있고 세 번째 항은 공비가 2개, 네 번째 항은 공비가 3개면 n번째 항은 하나 적게 n-1개 이렇게 곱해져서 우리는 일반항을 구했어요. 이 일반항을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렇죠?
합도 구할 수 있죠. 합도. 그렇죠? 합을 구하는 건 조금 까다로운 방식인데 어떻게 구하냐면 첫째 항 더하기 AR 둘째 항 더하기 AR의 제곱 셋째 항 이렇게 해서 AR에 하나 적게 n-1제곱이면 a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우린 SN이라 그러잖아. 그지? 그럼 이걸 또 한 번 더 더하는 거야. 또 한 번. 하나를 더 적어서. 이건 그냥 기술적인 방법이에요. 왜 이렇게 해요? 아, 이렇게 하니까 구하기 쉽더라. 이런 거. 누군가 계산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제일 나아. 이렇게. 그럼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공비만큼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R을 곱했으니까 여기 전체 R을 곱하는 거랑 같죠? 그럼 여기 R이 곱해지니까 AR이 돼서 이거랑 맞춰 쓰는 거죠. 첫째 항은 R을 곱해줘야 되겠어. 두 번째 항은 R을 또 곱해주면 AR 제곱이 돼요. 이렇게 쭉 나가서 여기서 오면 얘가 AR의 n-1제곱이 돼요. 여기다 R을 곱하면 AR의 n제곱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가운데를 어떻게 하게 됐어? 같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빼는 거죠. 여기서 여기 빼면 SN에서 RSN을 빼면 RSN으로 묶어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는 거니까 가운데 싹 지워지고 A 빼기 AR의 N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1이면 이게 값이 다 큰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계산할 수 없고 여기가 0이 돼버려요. 그렇죠? 1이면 싹 0이 돼버려서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1이 아닌 경우로 하자 이렇게. 그럼 R이 1인 경우는 어떻게 해? 조금 이따 풀지 뭐. 따라서 이제 SN을 구할 수 있죠. 합은 여기 1이 아니니까 0이 아닐 거고 나눠주면 1-R분의 A를 묶어내면 1-R의 N제곱 이렇게. 그쵸? 우린 분모가 양수인 게 좋죠? 그러니까 요거는 R이 1보다 작을 때 많이 쓰고 R이 1보다 크면 아예 R-1분의 요거 순서 바꾸면 마이너스 나오지? 여기 올라가서 얘 순서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R이 1보다 클 때 쓰고 이렇게 합니다. 아 그럼 선생님 R이 1일 때는 어떻게 구해요? R이 1이면 첫째 항이 A면 두 번째 항도 A고 세 번째 항도 A n번째 항도 A죠? 그쵸? 1을 곱하면 그대로잖아. 따라서 SN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개가 있으니까 A를 n번 곱해서 AN 이렇게 그냥 바로 쓸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나갈 수 있는 게 등비수열의 값이에요. 몇 가지 팁을 주자면 이건 그냥 증명 없이 썼을 때 이게 등비수열이야. 보통 수열도 이제 함수로 표시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도 많이 써요. 이걸 등비수열이라고 합시다. 함수가 아니라 집합. 등비수열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죠. A1, A2, A3, A4 좀 많이 쓸까? 그럼 이게 등비수열일 때 이거 이제 증명 안 하고 그냥 설명해 줄게요. 요렇게 4개 더한 거. 이렇게 4개 더한 거. 그렇죠? 그럼 여기도 몇 개 더하면 4개 더해. 요것도 몇 개 더해? 4개씩 이렇게 더하면 이 4개씩 더한 것도 얘도 등비수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등비수열.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씩 더. 그럼 3개씩 더하면 그것도 마찬가지. 그냥 같은 개수만큼 등비수열을 더해 나가면 그 더해진 값도 등비수열이에요. 이건 이제 뭐 증명한 선생님이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증명을 굳이 하자면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4제곱이거든? 여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A의 5제곱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두 번째 항에서 따지면 A2의 R의 4제곱이에요. 얘는 세 번째 항 입장에서 따지면 A 세 번째 항의 R의 4제곱이에요. 얘는 네 번째 항 입장에서 따지면 A 네 번째 항의 R의 4제곱. 그치? 그래서 R의 4제곱으로 다 묶어내면
요 값이랑 요 값이랑 어때? 같죠? 거기에 일정한 수를 곱해서 다음 항을 얻었기 때문에 등비 수열이 만족돼요. 이게 간혹 가다가 이제 문제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는 규칙이 있을 때 문제가 있으면 한번 풀어볼게요. 등비 수열은 그 자체가 지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제 합 나눗셈으로 많이 쓰는데 등비 수열도 이제 그런 게 있죠. 귀납적 정의를 갖죠.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을 an이라고 놓고 n번째 항을 an이라고 놓으면 n 플러스 1번째 항은 a n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냥 귀납적 정의고 또는 an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알겠어요? 선생님 말하는 거? 만약에 어떤 문제가 2부터 30 곱해서 만들어졌다고 쳐보자. 그럼 2, 3 곱하면 6, 6, 3, 18, 좀 그렇네. 3, 8이 24, 54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 항은 이 항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야? 3을 곱한 거지. 그러니까 다음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의 항에다가 공비만큼 곱하면 나와요. 그죠? 그럼 얘를 이거로 나누어도 3이고 18을 6으로 나누어도 3이죠. 그래서 그 합이 나눗셈이 비율이 일정해. 그래서 등비야. 수열이 등비 수열이라는 건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등비 수열도 이제 이렇게 해서 요것까지 좀 정리를 했는데 이건 뭐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이해하고 있어도 외워놓지 않으면 풀리기는 않아. 첫째 항은 n번째 항은 a 아래 n-1제곱이고 합은 이건 하나만 쓸게요. 1-r분의 a의 1-r의 n제곱. 요 n은 항의 개수예요. 항이 10개면 여기 10이 들어가는 거고 15개가 들어가면 항이 15개면 15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요거는 이제 좀 꼭 기억하면 돼요. 자, 중항 준비도 있죠. 중항은 어떻게 돼요? 등비 중항은 3개의 항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1 이렇게 3개의 항이 등비 수열일 때 얘랑 얘랑 곱하면 이거의 제곱과 같아요. 그죠? 그렇겠죠? 왜냐면 얘는 요거의 요걸 a라고 놓으면 요는 a의 r이 될 거고 얘는 ar의 제곱이 되잖아.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a 제곱 r 제곱이니까 당연히 가운데 항의 제곱한 거랑 같죠? 그래서 an 곱하기 an 플러스 2항은 A의 가운데 항의 제곱값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등비 중항 문제예요. 요건 좀 기억을 합시다. 여기까지 질문 없나요? 그러면 이제 시그마를 할 건데 수열의 합. 조금만 하고 조금 더 잠깐 쉬는 시간을 줄게요. 좀 집중하세요. 숙제 진짜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 열심히 풀어봐요. 알았어요? 그리고 질문해. 모르면 다 질문해.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괜찮아요. 수열의 합을 보면 우리가 이제 SN이라는 건데 이거는 A1항부터 AN항까지의 합을 의미해요. 이게 되게 좋은 기호이긴 한데 요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이제 우리가 SN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기호를 찾았어요. 맞죠? 그걸 이제 수열의 합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어떻게 쓰냐면 S가 이제 썸에서 나온 거잖아. 그럼 이제 그거에 대응하는 그리스 문자가 이제 시그마에 대응을 해요. 그래서 시그마의 대문자가 이렇게 쓰고 시그마는 이제 소문자는 이렇게 쓰고 대문자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얘도 시그마고 얘도 시그마. 여러분이 영어에서 이것도 A라고 읽고 이것도 A라고 읽죠? 그쵸?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것도 시그마고 이것도 시그마. 그럼 여기다가 1항부터니까 1항부터 어디까지? n항까지 이렇게 써줘. 그럼 누구를? AK라고 생긴 애를. 그러니까 얘는
모양도 나오고 수열의 모양도 나오고 수열에 더하는 첫 번째 항부터 더해질 항까지 이렇게 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기호가 훨씬 좋기는 좋아요.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이제 얘랑은 같은 건데, 그러니까 SN이라는 거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그럼 왜 여기 K라고 썼냐면 AN이라고 이때까지 가르쳐 줘놓고 여기다 N을 놓으면 이 N이랑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K라고 다른 문장을 쓴 것 뿐이에요. 어쨌든 간에 요렇게 되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이건 거꾸로 봐야 돼. 시그마가 있으면 1항부터 N항까지. 그럼 반드시 뭐로 본다? SN으로 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요거까지는 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점프해서 넘어온 게 있었는데 중요한 게 있죠. 이걸 이제 첫째 항 합을 첫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해서 더해서 곱기. 요거 듣고 잠깐 뭐 셧다운 할 거니까 몸은 괜찮아? 오케이. 자, 이거 1항부터 n항까지 합인데 요건 S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건 이제 약간 생략하고 는이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더한 걸 우리는 S1이라고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더하면 S2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세 번째 항까지 더했으니까 S3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더한 거는 Sn-1이고 여기까지 더한 거는 Sn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규칙을 찾는 건데 규칙을 찾기 위해서 뭐 점화식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귀납작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지금 수열에서는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느냐 합에 관한 것을 구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만 찾으면 끝난다 그랬어. 지금 일반항을 알면 우린 수열 끝이에요. 다 알 수 있잖아, 그치? 네. 물론 거기서 파생되는 성질들은 물어보면 좀 어렵지만 적어도 일반항을 알면 몇 번째 항을 알고 싶어? 100번째? 그럼 100 집어넣으면 돼. 맞죠? 그럼 수열의 합은 어떻게, 그럼 왜 중요하냐? 이 수열의 합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수열의 합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럼 봐. SN은 1항부터 n항까지 더한 거고 Sn-1은 1항부터 n-1항까지 더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 이게 엄청 중요하죠? 그러면 뭐만 남아? 여기가 싹 다 지워지고 요것만 남죠? 그래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알았죠? 그래서 수열의 합은 이 식은 정말 엄청 중요해요.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야. 합을 알고 있을 때 일반항은 어떻게 구해? SN에서 Sn-1을 빼면 돼.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뭐냐면 A3항은 3항까지 더한 거. 예를 들어서 A3항을 알고 싶어? 그러면 S3에서 S2를 빼면 얘가 1, 2, 3 더한 거고 얘가 1, 2 더한 거지? 그러니까 지워지면 3항이 나와. 그런데 A2항도 구할 수 있어요. 1, 2에서 1을 빼면 되니까. A1은 못 구해요. 빼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값은 반드시 2항부터예요. 그럼 1항은 어떻게 구해? 1항은 바로 그냥 S1이 1항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까지 이렇게 같이 통틀어서 알고 계셔야 돼.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럼 선생님이 오늘 중요하다고 한 게 두 가지인데 두 가지를 좀 짜맞추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시그마가 나왔어. 봐. 시그마가 나오고 K가 1부터 N까지 나왔어. 그럼 얘는 무조건 SN으로 보라고. 알았어요? 그럼 이걸 SN으로 보면 SN에서 Sn-1을 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뭘 구할 수 있어? 바로 너의 모양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의 모양이 필요할 때는 이 SN이라고 놓고 여기서 이거 하나 적게 뺀 거를 빼주면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빼주면 바로 요 네모 일반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그런데 언제부터? 2항부터. 1항은 S1으로 구하세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구한 1항이랑 이렇게 구한 1항이랑 같으면 집어넣기도 하는데 그냥 구조는 이거야. 그냥 구조는 이거니까 이걸 그냥 공부하세요. 여기까지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알았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SN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시그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이렇게 여름이라 그러는